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시작 국고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모멘텀 없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이번 한 주, 주 후반 반짝 동력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이번 주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를 위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맥은 물론 종목까지 믿고 보는 오늘도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주시를 해야 했던 고용지표 확인을 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증시가 결국 상승 반전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주시와 함께 미증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긴장하면서 보셨겠죠? 아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12월에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CPI, 그리고 FOMC. 특히 FOMC에서는 점도표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번 나왔습니다. 11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시장이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컨센서스를 모두 좀 상회해 가지고 사실 이게 초반에는 미증시에 조금 변동을 좀 키웠었죠. 그죠, 여러분들? 컨센서스 상회하면 비농업 고용 일자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상치가 18만 건 정도 됐었는데 거의 20만 가까이 19만 9천 건이었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컨센서스 3.9였는데 3.7 나오면서 상당히 좀, 그리고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도 월간으로도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 고용 보고서 안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좀 하락을 했으면 이거 좀 더 영향을 받았을 텐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고용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시장이 자정쯤 돼갖고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12월 미시간대 그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이 컨센서스 예상치 크게 하회를 했다. 지금 보니까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4.3이었거든요. 그래서 3.1이 나온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1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향후 1년짜리가 3.1로 크게 빠졌다. 그다음에 5년, 10년도 컨센서스 3.1인데 2.8로 크게 낮춰졌다. 이게 시장에서는 좀 재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을 차근히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가 사실은 어떤 이번 12월 FOMC 또 점도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 사실 중요한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CPI와 FOMC 기대감도 좀 있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시간대 지표도 인플레이션 지표도 사실은 시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 오늘 그 고용 결과로 인해서 다음 주 FOMC에서 다소 매파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거 S&P 500입니다. S&P 500인데 그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11월에 큰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조금 숨고르기가 있는 거죠. 이때 12월 초에도 사실은 국채금리가 막 4.2 아래로 내려오면서 4% 초반까지 떨어지고 하면서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재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사실 머리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은 명확하다. 큰 방향에 어떤 자본과 진통은 있겠지만 큰 방향,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소비 지표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동결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 좀 빨라질 것이고 연준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떤 큰 변화는 방향은 이제 맞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11월부터 해서 12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장에서 크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머리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전 고점대를 이제 넘어서기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많이 올랐겠죠, 당연히. 예.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4.1까지 내려앉았었는데 간밤에 한 100bp 올랐어요. 그래서 4.2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이죠. 최근에 이제 5% 찍고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4.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4.2로 조금 돌려 세우는 그런데 뭐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거 뭐 4% 당장 깨고 내려갈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의 뭐 바운딩은 뭐 무난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달러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조금 최근에 12월 들어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는 다시 좀 이렇게 좀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빠지다가 전날에 CPI 고용 발표 이후에 좀 크게 반등이 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시장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위 기술주들 또 메가캡 전반적으로 거기에 뭐 소위 뭐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분위기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국 주식도 오늘은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볼 주식들은 이거를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반도체주들을 작년부터 해서 쭉 길게 얘기해 드리면서 최근까지 미국 반도체에도 투자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4개 있어요. 맞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엔비디아. 그래서 작년 10월. 네. 그때 AMD도 같이지만 올해도 계속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2개. 암홀딩스. 암홀딩스 최근에 뭐 3개. 그 또 하나 뭐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첫 번째는 엔비디아였어요. 작년 10월. 자,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바닥을 잡아 장기 투자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최근에 $400 근처까지 떨어질 때 $400 부근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지금은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가는 과정으로 보셔야겠죠. 자, 엔비디아 놓쳤던 분들은 AMD로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제가 엔비디아, AMD, 자 이번엔 AMD인데요. AMD를 얘기해 드리면서 AI 그 반도체 새로운 칩이 이제 공개될 것이다. 네. 사실은 이번 주에 급등한 게 다 그 이유였는데 내년도에 AMD는 엔비디아와 그 주가의 그 괴리를 좀 해소할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는 그 밑에 있는데 이 이격을 좀 해소하는 AMD가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 11월 초에 얘기해 드린 거고, 저는 이전 고점을 넘을 거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또 솔직히 뭐 매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하시더라도 추세 흐름을 타면서 뭐 사고 팔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메모리 쪽에서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난 11월 매수 의견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좀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좀 괜찮은 자리에 좀 왔다.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 투자를 좀 길게 해주면 되겠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직은 이제 이전 고점이 대략 한 $90 중반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올해는 이제 다 갔으니까요. 내년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이 갭을 좀 메꾸러, 그죠? 전고점까지 좀 한번 가는 방향을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팹리스, 암홀딩스는 또 아주 정확히 또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50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50 선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전 고점이 대략 한 $69 정도 되는데 이거 넘을 거라고 그랬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봐드렸나? 뭐 아무튼 최근에 $60 수준에 있는데 지금 $67까지 올랐는데, 자, $70 넘을 것이다. 자, 이 종목들만 보면 어떤가요? 국내 반도체주들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 거고, 우리 국내 반도체 주식들도 뭐 내년까지 당연히 대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들 많은데 네. 그들 종목군들도 천천히 순번대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뻐꾸기 주식은 잠시 뒤에 다음 주 FOMC를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파월은 어떻게, 연준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증시 점검과 함께 또 짚어주셨던 특징주 좋은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 방향성이 없었던 시장 마지막 거래일에 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의 안정과 함께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국내 증시 점검 역시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내 증시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뭐 지수는 조금 숨고르기를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 드렸죠. 지수는 이번 주는 좀 숨고르기로 잔잔하게 갈 것이고 오히려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지수는 크게 어차피 뭐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상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나 이들 종목군도 움직여야지 어차피 지수가 움직이는 맞아요. 건데 이들의 어떤 주가는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돼 있던 종목군들이 바닥을 탈출하거나 또 이제 시선이 그런 거죠. 아우, 쟤 너무 싸. 그죠, 여러분들? 너무 네. 싸. 그 너무 완전 빈집이에요. 음. 그런 종목군들이 막 툭툭 바닥에서 막 튀어 올라옵니다, 네.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가 바닥이었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날이 또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C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MC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은 지났죠. 잠시 뒤에 한번 좀 이번 주 고용을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CPI도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CPI 전망하면서 사실 이제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CPI 항목들 대부분 조금 둔화되는 이런 흐름 보여서 사실 다음 주는 CPI는 좀 그렇고 CPI는 뭐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FOMC 점도표 이게 더 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주말 고용 어땠습니까? 사실 견조했죠. 비둘기적으로 말할 거리가 좀 줄어들었다. 네. 아마 매파적으로 되지 않을까. 파월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기름을 부어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방향이나 우리가 그린 그림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은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일시적으로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FOMC 이전에 FOMC 이후에 시장이 조금 술렁일 수도 있겠다. 보통은 FOMC 이전에 시장이 좀 떨어지면 FOMC 이후에 조금 더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올려섰는데 오히려 그 전에 올라서면 조금 주춤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12일, 13일이고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완급 조절 정도를 하면서 FOMC 이후에 다시 좀 늘려가는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하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올라와서 내가 주식을 점차 비중을 줄여가야 될 때인지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명확하죠. 살 때냐, 팔 때냐. 그렇죠. 물론 지금 주식 비중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말고, 전 개인적이 아니고 네. 주식 비중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그래야 누릴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 성과를 내고 계실 거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뭐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뭐 가상화폐 뭐 코인도 좀 올라오고 주식시장도 네. 올라와서 기존의 시장에 어떤 참여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이 없지만 그죠? 그분들은 뭐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주식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제 코인 가격도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이제 뭐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니 뭐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내년도에 역대급으로 큰 수익률을 또 2020년 이후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네. 해서 그 뷰를 계속 전달해 드렸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그런데 개미처럼 주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개미처럼 지금은 사자처럼 어떤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24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데요. 잠시 뒤에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주식반상회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급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관련한 종목군들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만들어져요. 왜? 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위기 이후에 큰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2021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이제 좀 올릴 것 같다. 그래서 증시가 미리 좀 조정을 좀 받다가 2022년 돼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하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금리 세상이 열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증시가 그 종착역이 어디냐를 놓고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지만 이제는 그 방향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주식을 또 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사실 매매하는 분들은 뭐 발빠르게 뭐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반짝반짝 튀는 애들도 좋지만 사실은 지금은 보통 이렇게 큰 위기 이후에는 정말 바닥을 만들고 장기 턴어라운드 뭐냐? 잠깐 돌리는 게 아니라 길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야, 쟤는 한 1년씩 올랐어? 야, 쟤는 막 2년씩 올랐어? 야, 쟤는 지금 6개월째 오르고 있어? 쟤는 얼마 전까지는 막 진짜 막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 같았는데 지금 이미 몇 개월째 오르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주가도 바닥이고 실적도 바닥 치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종목군들에 투자해야 된다. 오늘 이거 끝나고 제 주말 주식반상회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손님 맞을 준비도 좀 하고. 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했고 뭐 어떤 또 투자도 하고 매매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난주 방송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에코프로 BM이 대형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43조 규모였나요? 공시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이게 금요일이었고요. 우리 방송할 때였죠. 그리고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일단 월요일 날 26%나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6% 오르고 뭐 해가지고 34만 원대, 35만 원 정도 왔었는데 저는 요거는 좀 때리는 쪽이 좀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때 좀 못 때린 분들은 지금은 들고 기다려야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최근에 좀 괜찮은 쪽이 있습니다. 뭐 CNT 쪽에서도 후속주인 제이오 같은 것도 괜찮고, 이번에 미국발 재료가 좀 만들어졌던 분리막이나 또 그 전해질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IT 같은 정말 저 밑바닥에서 바닥 턴어라운드 하고 그런 애들은 길게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엔캔 같은 이런 스타일 시간 투자를 좀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11월 초에 이거 한번 보시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알려주는 신호. 이게 11월 3일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월 3일 날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11월 3일이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예, 여기. 이 11월 3일 날,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우린 방송 4일 날 했잖아요. 그때 똑같이 네이버 카카오가 알려주는, 주가가 알려주는 신호, 오늘 두 번째 거예요. 그때 똑같이 얘기 들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사서 장기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거니까 길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때서부터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장기간에 떨어졌던 장기 낙폭과대들 중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바닥주들을 성장주들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했죠. 네. 그때 우리 막 뭐 위메이드니 맞아요. 뭐 게임 제약바이오니 뭐 그죠? 네. 그런 애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알려주는 신호는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세상이 좀 바뀔 거니까. 고금리세,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이어졌던 긴축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어떤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장기간에 떨어졌던 이런 성장주들이 살아날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주가는 그때가 여기에요. 19만 5천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21만 원 후반으로 한 22만 원 올라갈 건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길게 좀 보고 가줘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것도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11월 3일 여기입니다. 제가 이게 변곡점이어서 이날 주식 사야 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정말 명확하시나 11월 3일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그때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얼마였냐. 대략 4만 원에서 뭐 한 4만 4천 5천 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5만 원 넘어섰어요. 저점 대비해서 한 20% 25% 정도 올랐는데 이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잖아요.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주식을 팔아요. 반면에 외국인들, 기관계, 거기에 특히 투신, 연기금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갈까요? 목표가 없이 내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알려주는 신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을 쳤다. 그러면서 장기 턴어라운드 시작한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많이 떨어졌던 장기 낙폭과대 성장주들을 사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우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위메이드, 예, 자, 저는 위메이드 맥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이번 주는 또 네. 위메이드 맥스가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지금 블록체인이 날개 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이때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중순 지나서 이때 미 국채 금리가 5%를 찍었던 5% 못 넘고 증시는 거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 제가 비트코인 을 사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때 또 같이 맞더라 위믹스 앞으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게 될 것이고 아까 카카오 네이버가 그 얘기도 동일한 겁니다. 네. 성장주들. 그래서 위믹스는 이때 뭐 1,200원, 1,300원, 1,400원 지금 5,000원 넘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서 지금 위메이드는 100%.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한번 끌고 갈 때는 무식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완급 조절 차원에서 절반 정도 날리고 최근에 다시 또 빠지면 또 사가지고 지금 여기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위메이드만 수익률이 100%가 다 됐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맥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역시 9,000원대 있던 애가 지금 16,000원, 17,000원 가면서 위메이드는 게임사 시총 4위까지 올랐어요.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시간 투자를 계속하세요. 최근에 보세요. 넷마블 막 돌고 있죠. 크래프톤 올라오고 네. 있죠. 지금 바닥에서 컴투스도 컴투스 홀딩스라도 벌써 약간 블록체인이랑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그 대신에 NC소프트 한번 볼 겁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AS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좋습니다. 생각이 왜냐면 뭐 빠진 주식도 좀 보자고요. 좋아요. 저는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거다. 근데 이번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신작. 근데 신작이 이제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았다. 보통 우리가 기대했던 뭐 아이돌이나 가수들도 신곡 공개하고 나면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3만 원 아래는 좀 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지만 변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물론 우리가 했던 뭐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정말 많이 올랐고 최근에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막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도 지난 10월달 여러분들 한 2년여 죽었죠.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고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불과 한 2, 3개월로만 뒤를 돌아보면 여기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강조해드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할 거고 이제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들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완급 조절하면서 자 많이 올랐다 한 절반 정도 줄였다가 또 좀 빠지면 다시 또 늘렸다가 또 오르면 또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 좀 늘렸다 해서 절반을 계속 가져가면서 늘렸다 줄였다 나머지를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ADC 플랫폼 이 성장성만 가지고도 앞으로 5만 원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죠.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이번 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27만 원대. 이번에 드디어 이제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30만 원대도 또 이 시간 통해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33만 원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르겠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좀 자세히 좀 얘기해드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픈 엣지. 이번 주에 오픈 엣지를 또 저가 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하고 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나 다 엮여 있는 주식인데 지금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사실 굉장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해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뭐래 받아쳐야 되는 자리라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매수 의견을 드리고 매수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는 절반을 팔았어요. 하지만 절반을 계속 놔뒀어요. 왜 절반을 놔두냐? 떨어지면 더 사서 계속 갈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번 주에 예정대로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5%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고점도 다시 넘을 거라. 그럼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크게 먹을 주식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개미처럼 자꾸 개미해서 죄송하지만 개미처럼 주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자처럼 투자해서 큰 성과를 내야 될 때는 큰 성과를 내주기 위한 조금 욕심을 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렇게 가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국내 증시 점검을 해보면서 관심주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점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화려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반짝 도는 종목이 아닌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 진짜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어지는 무료특강 통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과 함께 다음 주 유망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연입니다. 국구천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76-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현상 파트너가 뽑은 이번 주 국고처의 관심주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면서 한미약품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 보일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아이센스입니다. 혁신적인 의료 진단장치의 개발 및 생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휴이노라는 기업과의 협약 체결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노바렉스 골라주셨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해외 매출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점차 늘어나는 매출로 3년 새 수출액이 12배나 폭증할 것도 전망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 곡선 그릴지 살펴보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주가 기대되는 종목 3가지 살펴봤는데요. 또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현상 파트너가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유망주 3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미약품, 아이센스, 노바렉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한미약품 경우에도 또 이번 주에 잘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이 또 적기일지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자, 뭐 이제 뭐 여기서 더 오르면 뭐 버스는 떠나는 거니까 네.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좋습니다. 좀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은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좀 설명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해서 제가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2014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였나? 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한미 아픔은 먼저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이제 어떤 분위기 자체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저희가 이제 올해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내년도에 크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왜? 고금리 세상이 끝나가면서 일단 그렇게 엮어드렸습니다. 큰 그림상으로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뭐 이런저런 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으니까 좀 제외하고 이 종목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쪽에서 비만 당뇨 이쪽에서는 지금 약간 후발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한미약품의 그 비만 치료제 에페글라타이드 이게 임상 3상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재개가 되는 임상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6년도 상용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주가는 그동안에 너무 바닥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이 에페글라나타이드의 이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임상과 더불어서 성장 기대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주목받는 치료법 중에 치료제 중에 내시 치료제라고 있는데 여기에 파이프라인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시일이 지나면서 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8월과 10월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8월하고 10월이에요. 8월하고 10월에 여기가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7만 원 전후였어요. 7만 원 전후. 7만 원 전후에서 잠깐만 7만 원 전후예요. 여기가 7만 원 전후였는데. 네. 그때서부터 해갖고 이때 2014년도에 정말 화려하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10배 올랐어요. 네. 지금은 다시 이제 한 30만 원 이렇게 좀 와 있는데 주봉 한번 보실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30만 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때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애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대략 한 3년을 횡보했거든요. 자, 주목해서 보시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자, 잠깐 화면 한번 좀 내려주시면 이거 좀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그 지난번에도 혈당 관리 치료제, 네. 연속 혈당 측정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예, 됐습니다. 그 내년도에 어떤 큰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인슐린 치료 대상인 이런 당뇨 치료자들한테는 지금 아이센스의 그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 제품이 보험교가 이제 등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는 뭐 유로 풋머커가 이런 이슈까지 같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잘 흘러가다가 네. 대략 한 4만 원 찍고 지금 한 2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좀 내려왔었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2만 1천 원, 2만 2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 가격이면은 받아쳐야 되는 가격이었다. 왜? 시장도 바닥을 치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좀 한 8% 정도 올랐는데 특히 주목되는 거는 수급이 또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센스는 어제가 좀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좀 상승적으로 좀 돌아가는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노바렉스. 건기식의 그 개별 인정형 그 원료, 그러니까 건기식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원료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예요. 가장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건기식 시장도 이제는 바닥을 저는 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큰 폭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그쪽 시장이 커지면서.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최근 주가는 뭐 계단식으로 좀 올라왔다가 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요. 대략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되면 좀 돌아서는 자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바렉스도 지금은 좀 왜냐하면 뭐 1등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주말 주식반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아이센스, 노바렉스, 다음 주 유망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저점에 대한 매력 짚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또 이어지는 무료특강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FOMC를 분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분위기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주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퍼크위 주식은 이제 뭐 종목도 시장 얘기도 좀 드렸고 종목 얘기도 좀 드렸는데 시장은 좀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또 여러분들의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FOMC를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의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이냐, 그죠? 요것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말 고용 보고서 보니까 네. 쉽지는 않겠다. 다만 그 방향이나 이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기다리면서. 닉 기자가, 닉 티밀하우스가 이제 올린 기사 내용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 그죠?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 끝났다. 하지만 이 관계자들은 그렇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릴럭텐트가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최근에 파월의 발언 우리가 좀 주목했었던데 조금 더 좀 매파적이었던 거 이런 거 좀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런 거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경고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승리 이거를 조기에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연준은 관계자들은 점점 더 확신하는 거예요. 뭐냐? 금리 인상이 그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필요를 없다는 거죠. 그거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죠? 그들은 선언하는 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 뭐냐? 금리 인상이 끝났다거나 또는 그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거를 시작하는 것조차도 그 선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앞서가기는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건 좀 패스하고 넘어가죠. 자, 백악관에서는 이건 백악관에서 나온 건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그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또 목표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CE가 피크를 찍었어요. 7.1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3.0으로 해서 좀 이만큼 내려와 있고요. CPI도 피크는 9.1이었는데 지금 3.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졸트가 있었잖아요. 네.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에 졸트가 있었습니다. 이 졸트를 보시면은 이 구인 건수는 873만 건. 그거는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구인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 네. 구인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임금 상승률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수 비율도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실업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다가 지금은 1.3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대로 구인이 많이 빠지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원했던 거잖아요. 네.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일자리하고 실업률은 좀 올라가고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고요. 비농업급여 빠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CPI 좀 빠지고 네. 유가도 빠지고 소비 지표들 좀 빠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렇죠. 기대했던 고용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물론 주말 고용에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주말에 있었던 11월 고용 보고서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비농업도 컨센을 상회했고 실업률도 상회했고요. 시간당 임금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얘기 드렸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예상치 정도 수준에서 뭐 그 정도 수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시간당 임금, 실업률 모두 컨센서스 상회했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나머지 것들을 좀 상쇄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관련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배드와치 전망을 보면 여기는 조금 이제 최근에 뭐 5차례냐 4차례냐 있었고 5월에 금리 인하냐 3월에 금리 인하냐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3월에는 지금 43 정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말 고용 발표 이후에는 이게 한 4차례 정도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월 정도. 근데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 이코노미스트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네. 이코노미스트들과 연준의 어떤 시선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있지만 사실은 그 방향이나 이런 건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니저들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년도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주말에 좀 올라서 4.2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 10년물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 24년 2.25.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야. 네. 그래서 야, 너무 막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건 한번 웃으면서 가시라고 한번 말씀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올해 23년보다 24년 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는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리테일은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게 되면 뭐 개인들이 조금 더 좀 좋게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시장이 올해보다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4년도의 투자처는 뭐냐? 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나 아니면 뭐 급여가 좀 올라가지고 여분의 돈이 생기면 어디다 투자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캐시로 가지고 있겠다 또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겠다가 가장 많습니다. 52%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제가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 7% 8% 되는 이런 회사채, 이 하이힐드 채권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19%는 부채나 이런 거 갚겠다, 돈 갚겠다 이런 거였고요. 내년도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그 리매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 리스크가 될 것 같아? 일단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좀 정리를 할 시간이 돼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2019년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한 번 있었어요. 11월에 시작한 위험자산의 급격한 반등. 그러니까 11월에 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5% 넘으려 했던 국채 10년물도 4.1까지 급락을 했다. 이번 주에 뭐 4.2로 반등이 나왔지만. 근데 이전과 같이 11월에 있었던 랠리만큼은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 시장의 파월의 발언과 점도표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파월은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잡음과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 잡음과 진통은 감소하고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까지 얘기해드렸죠. 금리 동결기간에 오른다. 첫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시장은 오르게 될 겁니다. 진통은 있어도. 그죠? 그래서 2024년에는 역대급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탐색해야 되고 사실 지금 널려 있어요. 물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그죠? 그리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격 잘 보셔야 되고 또 인사이트 그다음에 뭐 사실 실행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크게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선이 굵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면서 전망에 대해 또 뒷받침해줄 지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만큼 선이 굵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국고처 이현상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6-0222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생방송으로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방송이 끝나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이현상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말 주식 반상회라는 주제로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국고처 2연상편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컴투스입니다. 매수가 5만 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10월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52,600원 선 수익권에 계십니다. 들고 가야 할지, 그렇다면 좀 얼마나 더 들고 가야 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좀 강하고 맞아요. 또 게임 쪽에서 블록체인 또 이슈가 되면서 좀 좋았었는데 컴투스 좀 오르다가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해 있는 상황인데 네. 5만 원이면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 내용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지만 이제는 좀 돌아설 것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도 회복이 되면서 그 기대감이 이제부터 슬슬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컴투스도 저의 어떤 과거 스토리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제 책에도 제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 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번째 책에다가 적어둔 것 같은데 사례를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2014년도 1월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국고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여기예요, 1월. 근데 제가 요때 국고처를 한 3, 4개월 쉬었어요. 뭔 이유에서인지 한 네. 3, 4개월 쉬었어요. 그리고 새해 1월에 복귀를 한 거예요. 네. 1월에 딱 복귀를 해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금 바닥을 잡아라라는 코너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바닥이었네요. 맞아요. 바닥이었네요. 1월 달 돼가지고 처음으로 음. 게임주 쪽에서 제가 바닥 주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이 종목은 거의 뭐 한 8배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네. 대략 한 1년 반 정도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보면 약간 그 느낌이 좀 나요.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18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한 5만 원 정도 가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사실은 지난 11월에도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소개도 드렸는데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이면 지금은 매매 뭐 약간 수익이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6만 원 이상 가서 거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얼마나 길게 갈지 어디를 목표로 잡을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바닥치고 어떤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6만 원 선 이후에 또 분위기를 또 생각을 해서 그때 또 투자 전략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입니다. 매수가 38,000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신데요.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지금 37,000원 선에 있는데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심텍 PCB 쪽은 전부 다 바닥이에요. 심텍뿐이 아니라 PCB 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심텍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크게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만 원에 조금 막혀 있습니다. 대략 한 3만 5천 원, 3만 6천 원, 3만 7천 원이면 뭐 대략 저점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는 고민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4만 원 이상. 네.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만 원까지 열고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자, 주말마다 원래 안 하던 네. 주말 공개 방송을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주말 주식반상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잠시 뒤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네이버에 이제 뭐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가 바닥을 잡아야 되는 섹터 종목군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게 되면 정말 큰 성과를 내려면 지금 준비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인기가 많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또 큰 성과를 위한 또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 무료 특강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고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